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 구독자가 560명을 넘어섰고, 점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분들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은 한올바이오파마 사신 분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유튜브를 좀 찾다 보니까 제 거 영상 업로드된 걸 우연찮게 누르시고, 그걸 통해서 한올바이오파마 영상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 구독하고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굳이 제 거를 먼저 검색하고 찾으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나 저보다 더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한올바이오파마 주주가 되셔서 새롭게 구독을 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댓글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운영자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주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 아닌 토론과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른 채널들을 보면 그건 나중에 향후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주가가 좀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횡보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참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시면서 좀 솔직히 말해서 매너가 안 좋은 행동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저희 채널엔 하나도 안 계시거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매너는 지키면서, 이게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러면서 투자 문화를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책임져 드리지는 않습니다. 매번 말씀 들으셔서 지루하시죠. 그래도 이런 어필은 꼭 해야겠기에, 나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하면 저도 뿌듯하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다 본인이고 그 행동 또한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기쁨도 본인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한올이 잘 되게 되면 제 역할도 역할이겠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99를 차지했다는 점 충분히 상기를 시켜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분위기나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나 또는 바이오주 투자 철학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투자 철학에 대한 공유의 글이고 공부의 영상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한올바이오파마를 추천하거나 이뮤노반트를 추천하거나 로이반트를 추천하거나 이런 영상이 아님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주주 입장에서 워낙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의도는 여러분들 사세요는 아닙니다. 절대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서 꼭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볼까 하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제 투자 철학이나 한올바이오파마나 바이오주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장기주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 지난번에는 휴미라와 엠브렐의 사례를 보면서 후기로 진입한 휴미라가 엠브렐을 모두 다 이겼다. 그래서 한올도 알제넥스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시장 잠식이 가능하다. 잠식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의 우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라는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영상은 조금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싫은 소리 쓴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좀 객관적인,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꿈만 쫓지 않는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볼까 합니다. 주주분들한테 제가 모든 좋은 얘기만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쪽쪽 집어서 골라내
드린다면.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꿈만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했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지금 현재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주식 시장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이뮤노반트도 임상을 잘하고 있고, 계속 질병을 6개까지 확장 임상을 하고 있고, 로이반트도 이뮤노반트가 좋은 회사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계속 늘리고 있고, 향후 시장성이 충분하고, 알제넥스도 지금 FcRn 저해제 출시 이후에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고요. 그로 인해서 이뮤노반트도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주가가 그 모양이죠. 이 모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의 못 받고 있는데, 과연 주식시장의 염려가 뭐길래 도대체 한올바이오 파마가 오르지 않는 이유. 꿈만 가지고는 갈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꿈이 아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를 건데, 도대체 그 염려가 뭘까?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염려가. 여의도 분위기는 어떨까?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고 여의도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가 분위기가 어떨지 추측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게 객관적인 염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자, 첫 번째는 바토클리막 데이터로는 한올바이오 파마나 이뮤노반트 주가 상승으로 작용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토 데이터를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좀 찜찜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엊그제 제가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댓글로 어떤 분께서 그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 파마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라고 문의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주주분들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있다면 한올과 이뮤노반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30만 원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데, 한올 15만 원, 이뮤노반트 15만 원, 또는 한올 20만 원, 이뮤노반트 10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 30%를 한올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올과 이뮤노반트를 나눈다. 이거는 그냥 두 기업이 모두 펀더멘털이 같은 FcRn 저해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을 쪼갠다는 건 의미가 사실 없는데, 주주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상승률이 뭐가 더 클지.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잘 올라갈지 좀 골라주세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더 잘 올라갈 것 같으세요? 라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사람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뮤노반트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에 성공을 하고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상승여력은 물론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고, M&A가 된다면 그 M&A 가격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만큼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뮤노반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뮤노반트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게 FcRn 저해제 한올바이오 파마의 약물 말고는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하락 리스크를 온전히 다 가져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근데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뮤노반트의 약물의 가치가 거의 한올바이오 파마 약물의 가치만큼 거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떨어지면 한올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하방 리스크를 좀 보시면 이뮤노반트는 거의 약물 실패하면 회사가 없어지는 위기이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휴직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올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보다는 한올은 영업 자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하고 투자하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생각하고 투자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어떤 거가 더 상승 효과가 좋을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제 의견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예, 뭐 이뮤노반트는 나스닥이니까 잘 뛸 거고, 한올은 그에 비해서 한국 회사니까 좀 덜 뛸 거고, 이럴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뮤노반트는 나스닥이니까 돈이 좀 몰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한올보다. 한올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올라간 만큼 한올도 올라가겠지만, 이뮤노반트가 예를 들어서 뭐 2배 올랐다. 한올은 2배 반이 오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한국 시장 바이오텍인데 너무 바이오텍에 지금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다이어트 관련 약물이나 뭐 이렇게 뭐 항암제 요즘에 유명한 뭐 PD-1 VEGF 이중항체인가요? 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그쪽 계열 회사들로 이렇게 쏠려 있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모멘텀이 터지면 또 글로 쏠릴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제 둘을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양쪽을 난 다 먹고 싶어 하기에는 뭐 반반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시지만, 저는 좀 그렇게 어차피 하실 바에는 한쪽 종목에 투자하시고 성공을 바라보시는 거면 뭐 누구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두 개의 주가 상승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하나는, 시장의 염려는 파토클림업 데이터로는 조금 모멘텀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 바토클림압은 거의 이뮤노반트가 뭐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개발 안 한다고 했죠. 네, 개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토클림압의 데이터는 사실 바토클림압의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더라도, 아니면 과거에 나왔던 거더라도 의미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1402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올 모멘텀이 이제 중국 승인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게 이제 그 그레이브스병 바토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6개월 미투약하고 나서 환자가 6개월 동안 투약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 이 바토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약물의 지속성,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바토클림압으로 임상 진행했던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중국 승인 모멘텀 자체도 바토클림압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이 크진 않고,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한올이 마일스톤도 받고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받게 되겠지만, 마일스톤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뭐 한 100억 원 남짓 정도 될 것 같고, 신약 승인이 되더라도요, 한 100억 원 남짓 정도 될 것 같고,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도 바토클림압으로 진행했던 거에 대한 그 지속성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바토나 140이나 부작용이 있다 없다 차이지 효능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1401을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토에 대한 데이터는 또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안 오를 수 있어요. 예, 뭐 한 5%, 10%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실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주가 25,000원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크게 모멘텀이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을 수 있다. 관해 데이터가 세진 않을 수 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아마 1402 데이터,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한올도 그렇고 1402 데이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1402 데이터가 올해는 이제 발표될 게 없으니 모멘텀이 상당히 약한 거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아니면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인 D&D 파마텍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지금 그 레이저 티닙이 출시된 유한양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당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도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올은 좀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은 되어야 좀 모멘텀이 생기고 그 뒤로 모멘텀이 해마다 두세 개씩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모멘텀에 대한 상황이 많이 부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140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부재하니 사실 하반기쯤 되면 뭐 11월, 12월쯤 되면 그 내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또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6월달이니까 아직은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이 모멘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임상 실험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나는 그 리스크를 안고 좀 미리 사서 하이 리스크를 지고 나중에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 하이 리턴으로 먹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되고 난 지금 이런 리스크가 너무 싫어. 나중에 연말 돼서 만약에 뭐 좋은 소식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지 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를 덜 가져가는 대신에 지금보단 좀 비싼 가격에 사셔서 차익 실현을 적당히 하고 나오시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성향에 따른 차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나는 리스크를 좀 져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니면 뭐 꾸준히 투자하면 되니까 아니면 나는 계속 모아갈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 리스크를 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뭐 모아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리스크 좀 떨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사서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승인 받을 때쯤이나 아니면 모멘텀이 살아날 때쯤 살래 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나 한번 사시면 될 것 같죠. 아무튼 현재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지금 많은 모멘텀이 있고 미래의 2년 3년 뒤에 많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멘텀 가치를 하나도 반영 안 하는 이유는 바토의 데이터의 기대감 자체가 증권가에서 너무 미국이든 한국이든 낮다. 그래서 140이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아직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들어보시죠. TED, 갑상선 안병증.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죠. TED가 임상 성공을 하더라도 바토로 상업화 할 건가? 라는 의문점. 그러니까 갑상선 안병증이 지금 TED가 바토로 임상 3상 중인데 결과가 올해 하반기라고 공개 결과 예상 발표가 올해 하반기다 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TED가 지금 바토로 임상을 했어요. 부작용이 있는 바토로 임상을 했고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결과 예상 발표 시기가 올해 하반기다라고 지금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뭐라 그랬냐면 TED 상업화 하냐라는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에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는 우리는 데이터 보고 결정할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디에서부터 또 그랬냐면 MG 임상 3상 성공하고 나서도 할 때쯤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MG도 바토 이거 결과 좋게 나오면 임상 성공하면은 시장에서는 사실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뮤노반트가 그 전부터 1402로 갈게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분위기였는데 MG 임상 3상 땅 성공하고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도
MG로 임상 다시 해서 우리 MG로 출시할 거야. 이것도 이렇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분위기였는데,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죠.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뭐 거의 그 자리 아닙니까? 네, 아무튼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MG 삼상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TED도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그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TED 임상 발표가 하반기다. 그러면 슬슬 이제 하반기 지날 때쯤 올라올만 하거든요. 근데 TED 임상 발표 성공해도 너네 상업화 안 할 수도 있잖아.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사실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이뮤노반트 주식과도 많이 안 오르고 있죠, 그죠? 네, TED와 MG의 차이를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MG를 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출시를 안 했냐. 데이터가 알제넥스보다 좋았거든요. MSC 데이터도 최초로 공개를 했고 좋았고, 그리고 제형 면에서도 알제넥스도 집에서 놓는 주사 제형이잖아요. 자가 주사 제형, 펜형이 아니고 주사 제형이고, 이뮤노반트도 바토클리마브는 주사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제형도 똑같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냐 없냐 차이로 이뮤노반트는 부작용이 있고 알제넥스는 부작용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데이터는 더 바토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왜 출시를 안 했냐? 일단 분위기가 알제넥스 약은 부작용도 없고 출시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자리도 잘 잡았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부작용이 바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제넥스보다 데이터가 더 좋았지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약물 한 개를 출시하는데 드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출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몇천억 수준, 몇천억, 3천억? 4천억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 돈 들여서 출시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왜? 알제넥스가 워낙 자리를 잘 잡아놓은 MG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 존슨앤존슨이 이번에 존슨앤존슨도 지금 FcRn 계열 약물을 허가를 받았잖아요. 갑자기 니포칼리맙이 어떤 상품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상품명으로 니포칼리맙이 임상 성공을 해서 이제 MG 출시하거든요. 그거 출시되는 게 나오니까 그 로이반트 사장이 컨퍼런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이 출시되니까 난 지금이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니포칼리맙이 출시되고 로이반트 사장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궁금하고 향후 미래가 너무 궁금하다. 왜? MG 중증 근무력증 MG 시장을 알제넥스가 잘 갈고 닦아왔는데, 지금 대형 제약사에서 마케팅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고 IgG 감소 농도가 알제넥스보다 니포칼리맙이 좀 더 좋아요. 대형 제약사, 이게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MG 시장을 알제넥스가 잘 갈고 닦아왔는데, 지금 대형 제약사 존슨앤존슨에서 마케팅 역량을 동원해서, 그리고 IgG 감소는 알제넥스보다 니포칼리맙이 좀 더 좋은데, 과연 시장에서는 알제넥스 지금 미리 자리 잡고 잘 팔리고 있는 알제넥스 약물을 꾸준히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니포칼리맙이 데이터가 좋고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니까 혹시 알제넥스에서 알제넥스 약물을 쓰다가 존슨앤존슨 약물로 갈아타는 환자들이나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아질까? 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시작에 출시는 못했지만 니포칼리맙은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IgG 감소농도 니포칼리맙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알제넥스보다. 먼저 자리 잡은 알제넥스보다. 근데 이제 알제넥스보다 존슨앤존슨이 제약사로서 워낙 마케팅력도 강하고 하니까 실제로 약물을 팔기 시작하면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알제넥스 약물을 투약을 하고 있던 환자들도 존슨앤존슨으로 갈아탈까? 효과가 좋은 약물이 있다고 그래서 갈아탈까?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할까? 이게 궁금한 거고요. 왜냐면 이게 많이 갈아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커져요.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환자들은 그 선택의 여지가 알제넥스밖에 없었거든요. 니포칼리맙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의사들 또한 알제넥스가 워낙 효과도 잘 들고 하니까 알제넥스 약물을 막 처방을 했는데 이제 선택권이 생긴 거란 말이죠. 니포칼리맙이라는 약물도. 효과도 더 좋을 수 있고 IgG 감소도가 높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은 니포칼리맙은 아직 IV 제형이에요. 병원 가서 맞아야 해요. 근데 마케팅 능력이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을 끼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의사들이 어떻게 처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갈아타기 시작하면 약물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좀 커질 수 있어요. 시장 가치가 좀 커질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갈아탄다는 거는 데이터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데이터도 좋았으면 안 갈아타겠죠. 니포칼리맙 나와도. 근데 알제넥스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진 약물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 니포칼리맙으로 사람들이 갈아탄다면 그러면 데이터 좋으면 나중에 또 갈아탈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성도 커지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구멍이 생긴다면 이뮤노반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MG는 이뮤노반트가 아직 1402로 임상을 진행 중이긴 하되 출시는 안 했다. 바토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알제넥스라는 산이 있었고 부작용 때문에 데이터는 좋았지만 아쉬운 바토클리마 부작용 때문에 진입은 못하고 있었는데 1402 MG로 다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1402로 MG라는 질병에 대해서 다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니포칼리맙이 출시가 돼 있고 이게 알제넥스가 얼마나 갈아타냐에 따라서 1402가 나중에 얼마나 효과를 볼지도 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수 있다. 그래서 로이반트 CEO는 되게 니포칼리맙 출시가 되게 궁금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다시 TED로 돌아오면 이런 MG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이뮤노반트는 약 출시를 안 했는데 도대체 TED는 너네 할 거냐? 바토로 성공해서 TED는 상업화 할 거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TED랑 MG랑은 좀 달라요. 시장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 MG는 이미 자리 잡은 약물이 있고 부작용도 없는 약물이고 경쟁사 약물이 그러니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근데 TED는 현재 지금 태폐자 IGF-1R 저해제 이게 지금 부작용이 청력 소실이거든요. 귀가 좀 먹먹해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꽤 장기간 청력 소실을 겪은 환자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약물이죠. 그래서 근데 TED는 태폐자가 먼저 자리를 잡았죠. 근데 MG처럼 잘 잡아서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한 후에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조였나요? 2조였나 4조였나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단위 매출은 확실하거든요. 조단위 매출의 증가폭을 기록한 후에 이 부작용 때문인지 사람들이 좀 꺼려요. 처방받기를.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버디안이었나요? 네,
버디안이라고 하나? 아무튼 어떤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이 TED에 관련 약물을 출시를 이제 하는데, 임상에 성공을 하고 하는데, 그 또한 IGF-1R 저해제거든요. 이 약물도 청력 소실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뭐 덜 생기냐 더 생기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 약물이거든요. 뭐 모든 약물엔 부작용이 있다지만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은 사실 좀 이게 사람들한테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부작용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약물도 출시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태폐자의 시장을 가져가긴 하더라도 시장 사이즈 자체를 크게 키우지도 못할지언정 그 약물이 태폐자를 누르고 자리를 더 잘 잡아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G랑 TED랑은 좀 시장 분위기가 다른 게, MG는 알제넥스가 워낙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이제 바토클리마브를 출시 안 하겠다 한 거고, TED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요. TED 같은 경우는 태폐자는 또 IV 제형이거든요. 자가주사 제형이 아니라서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청력 소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 편의성도 불편하고 부작용도 더 심하고 하기 때문에 TED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데이터가 TED 데이터가 태폐자랑 비슷하게만 나오거나 아니면 태폐자보다 더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비슷하게만 나와주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1402로 다시 할래? 출시 안 할래? 라고 하기에는 TED 시장 자체가 크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레이브스병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브스병이나 TED나 많은 부분이 대동소이해서 약물이 겹치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뭐 60%인가 80%인가 정확히 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수치가 다 TED를 동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TED의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레이브스병에 자리 잡는 거랑 비슷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TED는 MG랑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이번엔 다르다긴 해요. 근데 이뮤노반트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TED가 뭐 시장에 이뮤노반트가 출시를 하냐 안 하냐,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인데, 지금 주가는 TED도 상업화 할 거야? 너네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건 모르는 거잖아. TED 성공해도 너네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주가 올리기가 좀 애매해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염려가.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하면 할 만한데, TED 승부처 던져볼 만한데, 이거 약물 출시해볼 만한데 라고 저희 주주들이나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이뮤노반트가 객관적으로 뭐 이런 전략적으로나 이런 방향성을 우린 1402로만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고, TED가 만약에 출시를 한다고 하면 온전히 다 반영할 거고요. 만약에 출시 안 한다고 하면 이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망 매물까지 좀 있으면,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이런 염려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주가가 싼 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3번은 결론은 뭐냐면, 1402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1402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1402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아마 가치를 온전히 많이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도 M&A를 하려면 이게 좀 계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402 데이터가 지금 없을 때 약물을 사가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리스크를, 우리가 1402 약물을 데이터가 없지만 우리 잘 몰라도 일단 사갈게라고 리스크를 지면 좀 싼 가격에 사가서 나중에 그 리스크를 떠안고 임상을 했는데 좋게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크게 시장 가치가 커지는 거고, 근데 이제 데이터도 없는데 약물을 그냥 사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M&A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계륵이고, 로이반트 입장에서 팔 때 1402 데이터가 좋다고 생각한 값어치를 좀 얹어서 팔 것 같은데, 그냥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1402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근데 나오고 나면 가치가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그 1차 데이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기간 1, 피리어드 1 데이터가 나오면 만약에 효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온전히 많이 반영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형 제약사도 리스크는 좀 덜 지더라도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리스크는 좀 덜 지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가야 되는 거고, 로이반트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더 비싼 값에 회사를 팔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결과인데, 아무튼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파토클리맙 데이터로는 주가에 대한 가치를 주기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넥스랑 저기 이뮤노반트랑 시가총액 차이가 왜 큰지 아시겠죠? 알제넥스는 데이터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그 기업 가치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황인 거고, 140에는 그 데이터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있다고 하기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서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데이터가 지금 내년 상반기쯤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 것 같으니까 140이 데이터가 나와 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횡보할 기간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올해 지금 나올 모멘텀이 두 가지거든요. 중국 승인 데이터랑, 세 가지네요. 중국 승인 데이터랑 그다음에 파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에 관해서 관해 데이터, 6개월 미투약 관해 데이터와, 그다음에 하나는 TED 파토클리맙 임상 3상 결과와 상업화 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 이 모멘텀이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 앞에 두 개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중국 승인이랑 그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랑, 이거는 사실 파토클리맙에 대한 내용이고 시장성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중국 승인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반영되더라도 뭐 많이 반영되더라도 뭐 20-30% 수준,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해요. 30%도 솔직히 저는 많이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TED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TED는 뭐 물론 여기서 만약에 TED가 상업화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중국 승인이랑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반영했던 것들을 다 고스란히 반납할 수도 있어요. 상업화 안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가격 있잖아요. 한 25,000원 수준. 이 수준이 거의 TED 상업화 안 할 것 같은 데까지 가격을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 가격에서 모아가는 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25,000원이면 많이 내려왔다. 지금 시가총 1조 4천억, 5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1조 5천억도 안 갔던 것 같고 1조 4천억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런 상업화에 대한 TED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지금 모아 가더라도 나중에 TED가 임상을 성공을 하고 상업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망 매물이 나와도 지금 가격이랑 별반 많은 차이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꾸준히 모아가면 내년에 140이 데이터 나올 때가 진짜다.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때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멀리 가는 확률이 있고, 140이 데이터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실망감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뭐 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140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 140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방송의 결론이 이거예요. 140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인데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냐면, 주주분들은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이게 알면 덜 아프고요. 더 중요한 건 알면 살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리고 매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주식 가격 떨어졌다고 불안하다고 매도하고, 주식 가격 떨어져서 더 떨어질 줄 모르니까 안 사고, 이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더 좋네, 오케이 하고 모아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도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 왜 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이나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런 분위기 파악이나 알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면 좀 덜 아프고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러면 지금이 살 때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여타 다른 내용들은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바이오 분위기가
많이 쏠려 있어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이나 ADC 쪽이나 비만이나 ADC 비만 이쪽이 너무 핫하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은 많이 식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오르는 주만 계속 오르고 인기 투표를 하는 것처럼 그렇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들이 고평가가 되게 많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뭐 ABL이나 저도 뭐 물론 저기 다른 펀드 회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품목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평가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서 인기몰을 하면. 특히 뭐 일상인가 이상 결과 나오고도 막 올라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좋게 나왔으니까. 그런 회사들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뮤노반트 임상하는 것도 보시다시피 되게 길어요. 그 바이오 회사들의 상업화라는 길이 되게 길고 또 이상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3상 대형 임상 진행하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왜 다 이게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긴데 미리 다 성공한 것처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요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가치가 비싸게 주고 지금 사고 팔리고 있고 이렇게 관심 없고 소외되어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나 시장성에 대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식어 있어서 주가를 바닥에 빌빌 기고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안 사요. 돈이 일로 안 몰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해요. 아무리 저만 떠들지 사람들 몰라요. 주주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만 지금 알고 계시지 아무리 얘기해봐요. 뭐 사람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당장에 지금 올라간 주식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돈이 몰려있고 여기서 있는 돈들이 글로 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살려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이제 미래의 결과가 좋게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와 같이 동시에 주주로서 행운아가 되실 거고 만약에 이 영상을 못 보고 낮은 가격에 팔고 뭐 불안해서 팔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분들의 길은 그분들이 걷는 거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객관적인 시장의 염려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좀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매도를 안 할 수 있는 심적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주식 철학에 대해서 좀 이런 습관들이 좋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돈을 보내주세요 하지도 않을 거고요. 요즘 채팅, 그러니까 댓글로 뭐 슈퍼챗 이런 걸로 저번에 5,000원인가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5,000원을 받아도 제가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구글에서 10만원 이상 되어야 그러니까 100달러인가요? 100달러 이상 돼야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아직 갈 길이 머물긴 합니다만 뭐 댓글로 돈을 뭐 보내주시는 분들이야 제가 거부는 하겠습니까만 좋아요와 구독하기만 좀 눌러주셔도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 특히 그 댓글창에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또 잘 퍼지거든요. 잘 퍼지면 또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분들이나 환호를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분위기나 아니면 다른 얘기가 또 들리는 거 있으면 또 방송을 바로 해드릴 거고 시간 나는 대로 꾸준히 찍을게요. 꾸준히 찍고 뭐 경쟁사 데이터도 만약에 나오고 좋은 게 있으면 꼭 알아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요일 저녁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앞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